그래서 2023년이라는 다양한 변화와 함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력한 부활과 함께 대한민국은 세계 축구 지도에서 점점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대한민국이 월드컵 본선에 참가할 때 유럽에서 활약하는 선수가 단 2명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안정환 프로기어 클럽과 설기현 앤더락디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로부터 20년이 넘은 시간 동안 우리의 스타들이 이 대륙의 대다수 주요 국내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많은 새로운 이정표를 보게 되었는데 우리의 축구의 주요 사건들을 되돌아보며 이 뛰어난 성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월드컵 이후에 유럽의 주요 클럽들을 포함한 다양한 클럽들 간의 활발한 선수 이동 기간을 언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월드컵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대한민국 선수들이 많이 노련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월드컵 종료 직후부터 오연규 셀틱, 김민재 베이언 뮤닉, 이강인 페리스 세인트저메인 등이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주요 클럽들로 이적했습니다. 조규성 미드질랜드 역시 K리그를 떠나 유럽 무대로 발을 디뎠으며 심지어 김지수 같은 젊은 선수들도 브랜트포드와 같은 대형 클럽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이어 한국축구협회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을 두 번째로 16강에 진출시킨 베토 감독과 결별하고 3월에 독일의 전설적인 공격수 위르겐 클린스만을 새 감독으로 선임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 후 첫 두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많은 팬들에게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이후 6개월 동안 한국 대표팀을 이끌며 꾸준히 승리를 거두면서 팬들의 신뢰를 되찾았다. 한국 대표팀은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황금 세대로 평가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대표팀의 3월부터 9월 3일까지의 처음 5경기에서 한국은 어떠한 승리도 이뤄내지 못했고 우루과이와 페루 앞에서 이전을 모두 패배했습니다. 이 경기 기록은 많은 팬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클린스만 감독의 지휘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새로운 감독이 새로운 팀을 이끌면서 적응하고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적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자 독일 출신 감독은 곧바로 선수들과 함께 승리를 거두기 시작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하며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이후 튀니지와 베트남을 각각 4-0, 6-0으로 완파하며 지도력을 입증했다. 이러한 결과는 팬들에게도 안도감을 주며 월드컵 예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리고 뚜렷한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 대표팀은 2026년 북중미 FIFA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2차전에서 싱가포르를 5-0으로 이기고 중국을 3-0으로 이기며 빛나는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 경기 티켓들은 차례로 매진되었고 이는 팬들이 한국 축구의 자랑스러운 선수들의 탁월한 경기력을 목격하고자 하는 큰 관심을 더욱 입증했습니다. 국가대표팀의 유니폼 아래 축구와 더불어 국내 K리그도 성공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명성은 유럽 클럽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 중에는 김지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현재 브랜트포드에서 뛰며 최연소로 국가대표팀에 선발되었습니다. K리그는 전문팀의 창단 40주년을 성공적으로 기념했는데 이는 월드컵을 시작으로 국가대표팀이 강력한 성과를 거둔 덕분입니다. 특히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제한이 해제되면서 관중들이 경기장에 몰려들었습니다. 2022년 K리그는 경기당 평균 4,000명의 관중을 동원하여 총 140만 명의 관중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K리그 1이 경기당 평균 10,000명을 넘어섰고 K리그 1과 2를 합쳐 총 300만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특히 역대 최다 관중을 동원한 가운데 K리그 1 우승은 울산 현대가 차지하며 구단 역사상 최초로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국내 축구 성적뿐만 아니라 유럽 클럽에서의 한국 선수들의 성과 또한 세계적인 축구 장면에서 한국 축구의 위치를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2023년은 한국 선수들의 성공적인 경기를 목격하며 그들의 뛰어난 성과를 확인한 해였습니다. 우선 우리 팀의 주장인 손흥민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이미 30세를 넘었으며 유럽에서 활동 중인 다른 아시아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체력적인 극치에 도달하는 것이 어려운 연령이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그의 수준을 입증하기 위한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22 프리미어리그 시즌에서 아시아 출신 선수로서 처음으로 골 득점왕 획득한 후 2019년과 2022년에는 2번 발롱도르 후보에 올라가는 등 여러 인상적인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이 시즌에서는 손흥민이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토트넘의 강화 킬러인 해리 케인이 떠난 후 강제된 감독 겐제 포스테코글루의 신뢰를 받아 토트넘의 주장끈을 맡았습니다. 가상의 9번 역할에서 그는 동료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원과 큰 신뢰를 받았습니다. 현재 2023년을 12골, 5도움으로 마무리하며 손흥민은 2023-24 프리미어리그 시즌의 득점왕 경쟁에서 2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1위와의 차이는 2골뿐입니다. 그러나 아시안컵 대표팀 소집 때문에 그의 경쟁이 최대 1개월 동안 일시 중단될 것이며 이는 그의 득점왕 수상 기회를 어느 정도 제한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손흥민은 공격수와 토트넘의 주장 역할에서 높은 성공을 거둔 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빛나는 또 다른 스타는 바로 김민재입니다. 지난 시즌 나폴리와 함께 세리에A 우승을 차지하고 2023년 골든볼 후보에 이름을 올린 후 그는 지난 여름 트랜스퍼 시장에서 5천만 유로의 이적료로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역사상 최고의 아시아 선수로서의 이적료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재 김민재의 최신 퍼포먼스를 언급할 때 모든 축구 전문가들은 그를 세계 최고의 수비수 중 하나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그가 거의 모든 경기에서 선발 출전하며 뛰어난 막기와 수비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민재는 다가오는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 수비 라인의 주요 인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는 몽펠리에에 대한 최근 경기에서 팀의 3-0 승리를 위해 첫 골을 넣으며 팀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에서 보면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이 선수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스타 킬리안 음바페도 이강인의 활약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PMC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이강인은 정말 마음에 든다. 그가 경기하는 모습은 PSG에서 오랫동안 뛰었던 선수와 다를 바 없다.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한다. PSG는 그런 선수들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이러한 잠재력을 지닌 이강인에게 스페인 출신 감독 루이스 엘리케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축구의 또 다른 주목받는 별은 황희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올 시즌 한국 출신 스타 황희찬은 울버햄튼의 주포로 활약하며 모든 대회에서 21경기에 출전해 11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어리그에서는 10골을 넣으며 득점 선두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 손흥민과 함께 황희찬은 10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들 중에 랭크되어 득점왕의 명예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27세의 스트라이커가 속도, 드리블, 미숙함 및 공격에서의 활약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황희찬은 그의 탁월한 경기력과 골 결정 능력으로 리버풀이나 토트넘과 같은 대형 클럽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들은 2023년에 매우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황인범, 이재성, 정우영 등 다른 많은 선수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만의 빛을 발하며 좋은 시즌을 보냈습니다. 이로써 세계 각지의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의 면면이 더욱 풍성해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 축구 팬들에게 큰 자부심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1년 동안의 뛰어난 활약과 눈에 띄는 성과로 한국 축구는 점점 그 역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시아 축구의 정상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은 축구의 로 불리는 해로 다수의 대규모 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월드컵은 없지만 치열한 경쟁이 각 대륙의 최강자를 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팬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가오는 1월에 열리는 아시아 최대 축구 대회인 아시안컵입니다. 다음으로는 7월에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인 하계 올림픽이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출전하는 이 대회 외에도 세계 각지에서는 다양한 대규모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2024년은 축구의 해로 불릴 만큼 축구 팬들에게는 매우 풍성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아시안컵에서 우리 선수들과 한국 축구가 더욱 발전하여 팬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주고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축구에서도 한국 축구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한국 축구 대회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에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